네, 요번 주는 저희가 웨비나 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제목은 스템 전공자들을 위한 준비 과정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목 자체는 How to Succeed as a STEM Major인데 총 네 파트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제가 세 파트를 이룰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스템 전공자를 담당하고 있는 송희경 선생님이 스탬프 출신이고, 스템 학생들은 선생님의 경험이랑, 그다음에 스템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DI 프랩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줄지, 그 내용을 오늘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Part 1, 여기서 What do top US engineering schools look for? 우리가 스템 전공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점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들은 학교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기반 속에서 미국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과 작업할 때도 그렇고, 이런 설명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솔직히 우리가 원서를 넣을 때 수만 명의 아이들이 원서를 넣고 수백 명의 admission 커미티 오피서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원서를 평가할 때인데 객관성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즉 우리가 운이 좋게 조금 호의적인 admission 오피서를 만나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건지. 하지만 답은 아니거든요. 이 admission 커미티에 있는 오피서들은 이 가이드라인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서를 평가할 때 구성 요건들이거든요. 이 구성 요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아이가 평가되는지만 알 수 있다면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트 1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스템 전공을 희망하고 있다면은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자 아니면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학교들의 특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첫 슬라이드는 이 미션 앤 비전으로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인재상이 미국 대학교에서 특히 미국 엔지니어링 스쿨에서는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academic knowledge with practical purpose. 뭐 당연한 말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with practical purpose. 이 practical purpose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물론 지식은 필요합니다. 지식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MC 10, 12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에이미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논문을 썼다고 칩시다. 그런데 academic knowledge는 맞지만 많은 미국 공대들이 이 실용성을 강조하거든요. 이 부분은 MIT, 칼텍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MIT나 칼텍을 꿈꾸는 아이라면은 단순히 시험 공부, 단순히 성적, 단순히 연구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학교에서는 평가했을 때 저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mens et manus라는 거는 똑같아요. 실용성이에요. 라틴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런 면모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트레이트는 이 실용성이 될 거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어떤 학교들은 호기심,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과 연구를 강조해요. 즉, 잘 봅시다.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수식어가 많이 있어요. 그 앞에. 뭐냐면 단순히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 아니면 호기심 중심. 그리고 이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냐면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단순히 리서치를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론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호기심인데, 그래서 대학교들은 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냐,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냐라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학교 미션이나 비전 자체에서 호기심과 문제 해결 능력이란 거를 강조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교는 스탠포드하고 UC 버클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다음, transformative impact. 1번하고 2번이랑 유사한데 이 transformative impact는 끝에 가서는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딴 게 아니라 이런 학교들은 뭐냐면은 과연 이 지원자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transformative라는 거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 트렌드에 걸맞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겠죠.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는 카네기 멜론이고 미시건이고 존 홉킨스고 조지아 텍이 될 겁니다. 이 학교들의 특징을 보면은 잘 봅시다. 먼저 academic knowledge with practical purpose. MIT 칼텍 에세이 질문을 보면요. academic knowledge 관련된 질문도 많지만 이 실용성에 대한 질문, 즉 학업 외의 문제 해결 능력, 손재주, 그다음에 너의 창의성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또 스탠퍼드, UC 버클리도 Research and Innovation인데 여기서 Curiosity, Problem Driven 이 수식구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 사회 기여도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이 Transformative Impact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변화에 반응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CS나 뭐 AI나 뭐 이런 쪽에 그 컴퓨터 베이스드 그 엔지니어를 되게 선호하죠. 그 다음에는 sustainability and quality of life.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라는 요새 화두되는 주제에 맞게 그 안에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 세 번째 CMU, 존 홉킨스, 뭐 조지 텍과는 다르게 물론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지만 실력은 필요하지만 이 학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 중심적인 내러티브거든요. 즉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문제, 삶의 질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개선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강조하는 학교는 Northwestern, Duke, Rice가 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Interdisciplinary and Flexibility 이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에세이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은 단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길이를 조정하든지 등을 통해 가지고 엔지니어링 스템 공부하는 아이들이 단순히 스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템과 다른 학문과의 교류, 연합, 그다음에 그 교차점에서 얼마나 그 플렉스블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스템 지식과 더불어 이 학교들에서 많이 보는 건 뭐냐면은 인문 사회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학교는 유펜, 프린스턴, 콜롬비아. 원래 펜은 솔직히 원래는 뭐 MIT, 칼텍 정도 쪽에 있었는데 근 한 3년 동안, 근 5년 동안 에세이 주제를 계속 바꿔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어, 키워드는 interdisciplinary하고 flexibility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와 같이 제가 첫 화면에서 이 학교들의 특징들을 말하는 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아이는 스템 메이저니까 수학을 잘해야지, 물리를 잘해야지, 대회에 나가야지, 논문을 써야지, 인턴을 해야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이 아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기가 힘들다는 거. 왜냐면 지금 말했던 모든 예시들은 단순한 지식 획득하고 아니면은 그 능력을 증명하는 근거인데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능력과 지식과 호기심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학교들의 특징들, 그 특징들이라고 해서 뭐 맨날 SAT 몇 점이고 뭐 GPA 몇 점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요. 이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 철학, 그리고 이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 왜냐면은 이러한 질문, 이러한 가치관들이 100% 학교별 에세이에 반영이 되거든요. 질문들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지니어링 학교들이 원하는 거를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진행하는 원서에서는 가장 먼저 문제 해결 능력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문제 해결 능력이 나와야 돼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STEM이라는 거는 과거 지향적인 과목이 아니잖아요. STEM이라는 거는 미래 지향적인 학문이거든요. 즉, 현재에서 더 나은 미래를 그 예측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미래를 창조하는 그러한 학문이다 보니까 이 problem solving 그리고 ability to see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되게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그 학업적으로 충실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코넬 같은 경우에는 이 에세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단과대학교가 에세이가 비슷한데 코넬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가 두 개로 나눠요. 첫 번째 에세이는 여기 나와 있는 problem solving하고 academic proficiency하고 그 interdisciplinary proficiency 요 세 개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에세이는 이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질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뭐 상위 대학교, 힙스 대학교들은 이게 다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전공자들이 아니면 스템을 전공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국 대학교 지원했을 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저기 중간에 있는 빨간색 아이디어 토픽이에요. 원서를 쓸 때 아이가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싶은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그리고 아이가 수많은 활동을 하겠죠. 수많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입증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협동심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단순히 스템에 제한된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 중심의 다양한 지식을 소유하면서 그 안에서의 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흔적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실천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거는 분명히 액티비티예요.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아이들이 실패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나 결과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이력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적 관리하고 그 다음에 리서치, 인턴십, 초점 거의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죠. 객관성의 보장. 즉 우리가 리서치하고 인턴십을 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입학사정관들은 아이가 진짜 이걸 썼는지 아니면 진짜 실력이 있어서 인턴십을 했는지 그건 모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입시 비리 사건의 핵심이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아이의 실력에 무관하게 돈으로써 기회를 창출하고 돈으로써 글을 대신 써주고 특히 또 요새 뭐 챗 GPT가 나오니까 돈으로써 기계가 글을 다시 써주고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국 대학교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피라미드를 보시면서 성공적인 아이들은 아래서부터 맨 아래 단계에 있는 요구사항부터 쭉 충족해 나가요. 근데 실패하는 아이들은 뭐냐면은 끝에만 초점을 둬요. 즉 아까 말했던 리서치나 인턴십 이 부분에만 초점을 두니까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글쓰기 대회, 아이가 참여하고 있는 논문 대회. 실질적으로 아이가 전적으로 다 쓰나요? 이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더 좋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그 아이는 그 특정 뭐 논문 발표나 책 쓰는 거나 이런 거에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는 그,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하이라키, 중요도 순서, 뭐 중요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력서에서는 항상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흐름이 반영돼야 되고, 또한 에세이에서도 이 흐름을 나타내듯이 에세이에서는 너가 무엇을 하고 싶냐는 안 물어봐요. 너가 이 주제를 어떻게 찾았냐. 즉, 이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피라미드를 한번 주의 깊게 보길 바랍니다. 예, 빈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톱 스템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성적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3.7이다. 이 아이는 뭐 MIT 못 가요. 스탠퍼드 못 가고 아이비리그 못 갑니다. 어떻게 가려고, 어떻게 감히 3.7이 이 학교로 노려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학점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 학점 관리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학점 관리를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즉, 원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모를 수도 있지만 아이가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영어 못 들었는지, 수학 못 들었는지, 과학 못 들었는지, 그다음에 사회과학 못 들었는지, 일반 과목 들었는지, 언어스 들었는지, AP를 들었는지, 대학교 레벨을 들었는지 이 부분을 무조건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4.0이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또 첫 번째는 아무리 스템 전공자라도 core subjects, 지금 말했던 네 가지 과목의 난이도와 성적이 골고루 분산돼 있어야 돼요. 제가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상위 스템 스쿨에 합격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성적은 좋아요. 그리고 다들, 와, 나는 어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르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스템 쪽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한국적인 마인드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 구분하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뭐 문과 과목에 중요동을 안 줘도 되고, 선택 과목으로 아예 선택을 안 해도 되고. 하지 부르고 한국은 뭐 국영수에서 벗어나자는 이 교육 슬로건이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영어, 수학, 과학 하고 사회과학이 모든 고등학교 교육에 이 아이가 어느 대학교에 지원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가 4.0에 4.0이에요. 그리고 그 스템 쪽으로 그 어워드도 많아요. 그런데 좋은 대학교는 못 가요. 그러면 분명히 아 얘가 왜 안 됐을까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 그런데 우리가 스템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이전에 이 코어 서브젝트에 대한 밸런스, 난이도 밸런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MIT나 칼텍이나 이런 데뭐 스탠포드에 합격하는 아이들 다 보면은 영어하고 과학뿐만이 아니라 history, 그다음에 English도 다 AP가 많이 깔려 있어요. 그거 다 A 받고요. 똑같은 4.0이라도 영어하고 사회과학에서 난이도가 떨어지면서 4.0과 여기 나와 있는 코어 서브젝트 모든 영역에서 난이도가 높고 4.0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그 코어 서브젝트에 대한 그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학점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는데 그 잘 받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코어 서브젝트하고 스템 쪽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 내용을 그 알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그 위에 문제인데 들어봅시다. 또 스템 지원자들 중에서 실패하는 아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맨날 학교 밖에서 뭘 해요. 그냥 학교 밖에서 인턴하고 학교 밖에서 무슨 본인이 뭐 프로그램 듣고 학교 밖에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활동은 학교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학교에서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활동은 안 하고 외부 활동에 집중하는 애들은 좋은 스템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학점 관리하고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오히려 이 추가적인 교육과 트레이닝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문제로서 작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아래에 있는 학교 활동, 그 다음에 코어 서브젝트에 대한 균형, 이거를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추가적인 교육, 추가적인 트레이닝,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 밖에서의 교육과 트레이닝이 되겠죠. 여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실패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된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나왔듯이 interdisciplinary. 결국 그 문제 인식이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아이들이 스템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사회 문제를 내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예를 들어서 그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 만약 어떤 아이가 그 스템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치매 환자를 돕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치매 환자에 대해서 읽어봐야 되고, 치매 환자와 교류를 해야 되고, 치매 환자를 돕기 위해 봉사도 해야 되고, 결국 이런 익스포저가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스템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뭐 바다 오염을 해결하고 싶다. 그럼 바다에 한번 가봐야 되는 거고, 바다 오염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통계적인 자료가 필요할 거고,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와 같이 문제 의식을 갖는다는 거는 결국 여기 미국 대학에서 강조하는 이 인터디스플리너리 요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또 아이들은 이 부분이 안 나와요. 그냥 스템만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익스포저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된 다음에 리서치가 나와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번 여름에 리서치를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리서치를 했던 아이들은 지금 레드 플래그가 하나 떴을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돼야 되거든요. 이 아래에 있는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된다면은 저희가 던졌던 질문, 과연 이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이 리서치를 했는지,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그 중요시 여기는 그 호기심, 과연 이 아이는 이 리서치 주제는 혼자서 잡았는지. 왜냐면 리서치의 중요도는 그 주제 선정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서치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고. 또한 인턴십, 이러한 경험이 없는데, 이러한 그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인턴십을 가졌죠? 그 회사, 만약 이러한 경험과 능력과 실력이 없는 아이를 뽑은 회사라면은 그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있는 회사에서 뭘 배우겠어요?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프로블럼 앤 토픽으로 가는 건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부분 자체가 제가 이게 하이어라키라고 한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도 순위가 아니라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넌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그리고 학교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 능력, interdisciplinary, humanities, 그 다음에 뭐 quality of life, 이 부분들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중요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만약 지금 아이가 그 리서치하고 인턴십만 계획을 해놨다고 칩시다. 예시로서.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하기 전에 이 아래 있는 내용들, 즉, 이 아이가 이 리서치를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이력서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학년별로 한번 분류해 본다면은 지금 10학년이라고 칩시다. 10학년은 봤을 때는 그 아래에 있는 네 가지, 그 점수, 코어 서브젝트, 스템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학교 활동, 한 요 정도에 지금 머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11학년이다. 11학년은 어디까지 와 있어야 되냐면은 거기서 두 개를 더 올라가겠습니다. Additional Education하고 Interdisciplinary까지는 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름에 리서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름 끝난 다음에 프로블럼 토픽을 발견해가지고 또다시 아래로 내려가겠죠. 또다시 교육을 받을 거고, 또다시 학교 활동을 할 거고, 또다시 Additional Education 할 거고, 또다시 Interdisciplinary를 확인할 거고, 또다시 리서치를 할 거고, 이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몇 학년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피라미드에서 아이가 어디 단계에 있는지, 만약 내가 지금 프로블럼 앤 터프까지 벌써 와 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내려가야죠. 내가 리서치를 했는지, 인턴십을 했는지, 내가 인터디스플리니 요소가 있는지, 내가 학교 교육 외에 추가적인 교육과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내가 학교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스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지,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되면은 그 내용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상담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한테 이래요. 우리 아이는 리서치 2번 했어요. 우리 아이는 이번 여름에 인턴십하고 리서치 해야 될까요? 무슨, 이 표를 보면서,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지금 1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치가 선정된다면은 그 아래에 있는 요건들을 충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는 공대 가고 싶은데 전혀 뭘 할지 모르겠다는 아이가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딱 하나만 충족됐잖아요. Numeric Evaluation and Performance. 거기만 충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남은 기간도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문제되는 아이는 뭐냐면 벌써 리서치하고 인턴십은 와 있는데 아랫부분, 그 중간 부분 세 개들, interdisciplinary, additional education, engagement in school activity, 이게 빠져 있는 아이들은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하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예시가 더 심각해 보이는데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예시 아이가 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이걸 먼저 역행해가지고 충족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하이어라키에서 했을 때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먼저 현실에 직면하겠죠. 질문.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지식을 획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식을 획득하면서 호기심이 더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호기심이 발생하면은 이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겠죠. 그 다음에 실력을 나타내겠죠. 결과로서. 근데 여기 이 사이클은 1차 사이클인데 잘 보세요. 화살표가 계속 이어져요. 즉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proficiency, 즉 결과를 내면은 거기서 끝내요. 나 작년에 리서치 하나 썼어요. 그런데 우리 잘 봅시다. 우리가 리서치 하나를 쓴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리서치 하나 쓰면은 이 아이가 제대로 했다면은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또 지식이 획득되고 또 호기심이 생기고 또 인게이지먼트 발생하고 또 결과를 내고. 그래서 이런 이 사이클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한번 보세요. 그 프로그레션 사이클. 바로 그거 아닌가요?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너는 이거를 어떻게 찾았고 이 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해소했니는 아니에요. 왜냐면 해소하는 건 없거든요. 항상 아이는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새로 배우고 새로 접근하고 새로 결과 내고 또 새로운 질문이 나오고 이러한 지속성을 원하는데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은 이 지속성보다는 딱 이 프로피션시에서 끝내버리죠. 여기서 딱 끝나요. 그리고 나는 논문 하나 썼기 때문에 이제 좋은 대학교 가겠지.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다 실패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팩터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되게 제네릭하게 접근했는데 스템 대학교들은 과연 아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거를 보는지 그 요소를 얘기했고요. 특히 아까 말했던 그 트라이앵글, 그 하이어라키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예시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좀 실패한 아이들을 볼게요. 첫 번째 실패 유형. 그냥 대회만 주구장창 나가요. 근데 왜 얘네들은 실패할까요? 애드미션 커뮤니티에서 물어보겠죠. 야, 너는 너 지식 갖고 뭐 하니? 그러니까 대회만 주구장창 나가가지고 이력서에서 뭐라고 하냐? 수상 경력만 한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아이들도 결국 좋은 대학교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입학사정관들은 물어보거든요. 야, 너 이렇게 좋은데 이거 갖고 뭐 하냐는 거죠. 또 실패하는 아이들의 유형, 우리 한국 아이들의 유형은 그냥 큰 퍼블리케이션, 좀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이 낼 수 없을 만한 성인들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퍼블리케이션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내션 커뮤니티는 이것만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일단 이 아이가 과연 이 아이를 이제 완전 100%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톱 리서치 컴피티션에서 결과가 있으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질문들이. 첫 번째, 과연 이 아이는 이거를 쓸만한 지식이 있는지. 그러면 이력서나 그 트랜스크립트를 보겠죠. 과연 필요 지식을 다 갖고 있는지. 두 번째, 활동을 보면서 이 아이는 과연 이 주제를 어떻게 찾았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예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 뭐 여기까지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4번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패하는 부분은 이 4번에 와서 비로소 실패하는데 한 번 이렇게 결과를 낸 아이들은 여기서 끝내요. 하지만 우리가 봅시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뭐였어요? 우리가 그 proficiency까지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뭐 하자 그랬죠?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리서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야 되지만 이게 멈춰버려 단절되거든요. 그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짧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본 거는 뭐냐면은 미국 대학교 스템 대학교들이 보는 5가지 주요 가치들. 그 다음에 이러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너가 이 주제를 어떻게 찾았니라는 측면에서 아까 보였던 그 하이어라키 그 삼각형 그리고 그 아래서부터 하나씩 다 충족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 본인의 스토리 자체가 질문, 지식, 호기심, 참여, 인게이지먼트, 그다음에 결과.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질문. 이런 식의 컨티뉴스 사이클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제가 흔히 말하는 미국 대학에서는 과정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요소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애드미션 커뮤니티에서 보는 그 마커들이거든요. 기준들. 아, 얘가 이거 충족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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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통과. 근데 이게 안 돼 있어. 그럼 얘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질문들. 그러면 red flag, reject.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 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미국 대학교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길 바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트 2에서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